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엄마 JJ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와 맞는 교수님 찾는 편, 또 1월부터 5월까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해주세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문제풀이 과정을 꼭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여태껏 동차 준비를 했으나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 2차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꼭 모의고사를 봐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즈음은 7월, 8월 되니까 정말 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그 험악한 날씨 속에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도 지치시고 의욕도 좀 약간 저하되고 그러실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보양식 든든히 챙겨 드시고 힘내세요. 꼭이요. 첫 번째, 7월, 8월 문제풀이 과정은 꼭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인터넷 카페에서도 7월, 8월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아니다. 그것은 상술이다. 시간 낭비일 뿐이니 듣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었습니다. 저 또한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7월, 8월 문제풀이 그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그 교재는 기출 예상 문제집이에요. 그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교수님들께서 이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셔서 추가로 만든 문제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집필하신 그 교수님에 따라서 그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문제풀이를 꼭 들어야 할까? 그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시간에 차라리 요약집을 한 번 더 보고 문제풀이는 내가 따로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강의를 듣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세와 이별을 하고 또 산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글쎄 인터넷으로 그 시험 접수하는 기간을 놓치고 말았대요. 그래서 1년을 더 공부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교수님만 믿고 저도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요. 수업이 나가기 전에 그 해당 문제를 풀고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한 뒤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또 복습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요약집에 옮겨 적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미리 풀어가는 것입니다. 기본이겠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수님 수업하시는 중에 그 문제를 같이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절대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저는 이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기출문제집을 한 번 더 풀었으면 어떨까 하는 후회가 생깁니다. 그 예상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재편집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기출문제가 정확하게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기출 예상문제까지는 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때 여태까지 동차를 준비해 오신 분들이 심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공부를 한 것 같긴 한데 1차 점수가 불안하고 2차가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그냥 2차를 포기할까? 라고 이제 2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차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험이 굉장히 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를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그거 찍어서 맞을 수도 있고 그날 운이 정말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합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동차를 준비하다가 2차를 포기하게 되면 또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렇게 뼈를 깎는 또 고통을 1년을 더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쭉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차를 준비하실 때 1차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고 해서 1차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1주, 2주 정도만 지나도 1차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억 저 멀리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걸 경험을 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차와 2차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40%의 비율로,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60%의 비율로 비율을 조절을 해서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어요. 동차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긍정 마인드로 장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합격할 거야. 지금부터 본 게임이다. 지금부터 즐기는 자, 끝까지 즐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의고사를 꼭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장 모의고사 본 것이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후기를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의고사는 꼭 봐야지 라고 했는데 신청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아직 다 안 된 것 같은데, 공부가 끝이 안 난 것 같은데 라면서 그 한 달, 두 달 미루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8월 말에는 제가 이때는 꼭 봐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8월 말에 있는 모의고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8월 초부터 8월 말에 있을 그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8월 30일이 정말 시험이다. 진짜 본고사다. 라는 마음을 먹고 한 달의 플랜을 짜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8월 말 첫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현장의 긴장감은 이루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때처럼 손발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시험지를 받는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그 당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글씨가 너무 컸어요. 왜냐면 저는 평소에 A4에 있는 그 기본 포인트로 작은 글씨로 공부를 했는데 B4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글씨도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던 것을 몇 번에 나눠서 쪼개서 봐야 되니까 익숙하지 않은 낯섦? 이거에 대해서 또 긴장이 한번 왔고요. 심지어는 그 종이의 질감과 색감까지도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이 코를 킁킁거리는데 어찌나 집중이 안 되는지 정말 한 대 머리를 콩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초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학원 모의고사는 이제 B형으로 문제집을 나눠주는데 그 학개론의 1번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대로 우리가 배웠던 그 흐름대로 문제가 나와주는 게 맞는데 그 흐름에 맞지 않게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수요 공급 문제가 1번으로 나오고 가격의 탄력성이 2번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1번을 풀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는 건가? 이상하다. 내가 아는 것 같은데 1번은 분명히 맞아줘야 되는 건데 다시 풀까? 라면서 계속 풀고 시간을 되게 많이 소요했던 것 같아요.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계를 보면서 쿵쾅거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시험 문제를 다 그 긴장감 속에서 풀었고요. 그때 그 시험 점수는 폭망이었어요. 점수를 말씀드리면 개론은 67.5, 민법은 60, 중개사 62.5, 공법이 42.5, 공시세법 67.5. 그러니까 본 시험이었으면 2차 과목에서는 이제 불합격이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공법을 풀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세상에 이런 걸 배웠다고? 내가? 이상하다.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법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가르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그 랜드프로의 교수님과 그 방문각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님의 문제 성향이 너무 달랐고 또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포인트가 달라서 당황했고, 그때 깨달았던 건 본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정말 과락만 면하면 되겠다, 과락만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미리 겪어본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8월 말이었기 때문에 9월 말에 오프라인 모의고사 시험 기회가 한 번 더 있었고, 그렇게 현장에서 2번 정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그 당일에 그 긴장감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의고사가 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회가 됐을 때는 꼭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그 7월, 8월에 제가 고민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합격이십니다. 합격!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합격하세요. 합격 바이러스 날려드립니다.